건강하다고 자부하십니까? 네. 그러면 다른 세종문화회관이나 뭐 예술의 전당 이런 데는 안 모여본다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외지인들이 볼 때는 공연의 횟수가 몇 번이냐, 관람 횟수가 몇 명이냐, 전시가 잘 되어 있냐, 디스플레이가 잘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술과 가격의 차별화가 끝났죠. 여기 온다고 공연을 못하고 저희 간다고 공연을 잘하고 그러지 않죠. 이제는 다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가 경쟁력일까? 서비스. 거기까지 길게 안 들겠지만 그 서비스가 뭐죠? 인사 잘하는 게 서비스가 아니에요. 인간의 센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기관이 잘 나가면 뭐냐고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바로 요거랍니다. 리더십. 여러분이 강의를 잘한다, 말을 잘한다는 것도 자기 셀프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은 그럼 뭐냐? 요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구동성 시작. 이구동성.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런 센스가 필요해요. 기관에서 강의할 교재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50장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옆 사람 뭘 보고 똥멍청이 시작. 똥멍청이. 그 기관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너희들 돈 많이 쓰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사는 프린터용이 있고 강의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터용은 많이 보내봐야 20장 이내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프린터를 적게 해서 교재를 좀 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실제 강의하는 더 많아요. 오늘 페이지만 해도 200페이지가 넘어요. 여러분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재를 안 지우고 갈 거예요. 요 원본은 다 가져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중에 공부한 척 하지 마시고 나랑 끄덕끄덕 대답만 잘해주시면 제가 교환 4개를 깔아놓고 갈 거예요. 다른 교환까지. 그걸로 여러분 참고해서 쓰시라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아낌없이 교환을 다 드리고 가냐. 저는 제 발품 팔아서 전부 이 교환을 만들려고 작업을 하는데 왜 여러분 다 드리고 갈까요? 왜요? 저도 안 보니까 저도 못 써. 다 저도 못 써. 안 보고 여러분 쓰는 거 내 쓰는 게 달라요. 능력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소목장님이 작품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사람의 철학과 느낌에 따라서 나무 대페이지를 다 다른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드릴 테니까 적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랑 놀면서 저 강사는 어떻게 강의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강사 활동을 해도 분명히 이런 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해볼게요. 강당학파 시작. 강당학파. 저는요 강호학파예요. 강단학파가 뭡니까? 강단에 서서 교단에 서서 오는 학생들 받아서 주어진 수업 소화하면 되는 분들이 강단학파예요. 일명 교수 집단, 선생 집단, 사내 강사 집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기술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술을 전수하는 또 알리는 역할에 충실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식, 이론, 정보,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규직. 여러분은 별로 잘릴 일이 없어요. 평가받을 일도 별로 없고. 근데 저희는요. 실력이 좋다고 해서 김선미 선생님이 저를 찾아서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와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1합을 걸었는데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안 됩니까? 한 대 빨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1합을 걸었더니 괜찮네, 들을만하네. 이게 뭘로 나오냐? 이론, 지식, 정보, 사실을 알리는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 그게 교수법이에요. 그것들을 갖춰야만이 시장에서는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교수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이론의 깊이에 플러스 우리는 강의 스킬까지도 갖춰야만 되기 때문에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아요. 그걸 MOT, The Moment of Truth. 공연장에 딱 올라가는 순간 대회 돌릴 수가 없어요. 진행을 하든가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죠. 생과 사의 갈림길. 지금 이 교단이 저에게는 국립무형유산원에 계속 올 수 있냐 없냐가 갈림길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일명 작두 타고 있는 거죠. 작두를 제대로 타면 계속 올 것이고 발이 나가면 오늘 못 나오는 거야. 앞으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 따라해볼까요? 비정규직. 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평가에 의해서. 아까 말한 강단 아빠는 교권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프레젠테이션. 여러분 영화에서 서부 영화에서 15발 가다가 돌아 쏴! 근데 영어가 레디! 그거밖에 모르지? 땡! 또 뭐예요? 레디! 고! 아니에요. 레디! 프리젠! 쏘아서 죽여라. 프로젝트는 발표하다, 나타내다, 현실, 선물 여러 가지 있지만 쏘아서 죽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교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니까 터치하지 마세요라는 어마무시한 권력을 상징하는 게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 시간에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시간 안 주지만 강사에게는 1시간, 2시간, 오늘 저에게는 5시간이라는 권력을 저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시간에 내가 갖고 있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 리더십 좋으려면 이게 좋아야 돼요. 이질적인 구성원 부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힘, 요게 좋아야 우리 유산원이 잘 나간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요거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사가 많사다. 실력과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원칙이에요. 2박 3일 과정이 만족스럽냐는 오늘 교육 담당자가 어떤 강사를 부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교육 담당자의 생각이, 철학이 여러분을 공부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아서 네트워킹 형성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의 철학에 의해서 강사들도 달라져요. 그게 바로 인사가 만사다예요. 그런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동기들이잖아요. 여기 동기들이 어떤 분들이 왔으면 좋을까? 그게 바로 사람 쓰는 능력이죠. 공자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을 쓰는 원칙은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해다. 우리 오늘 동기들이 어떤 사람이 여기에 모여있으면 좋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의 발음 시작. 여러분들이 좀 여기 앉아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악이에요. 악기 다루는 능력.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 착한 심성을 갖고 있는 분들, 표독스럽지 않고 악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와 있으면 좋겠다. 그게 갖춰진 연유에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실력이 능력이 제로야. 그러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사어는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실력은 당연히 갖고 있는 거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 분야, 강의 분야 쪽으로도 여러분이 좀 지평이 넓은 분들이 있으면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이 나간 교육장에 옆에 있는 선생님을 끌어줄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옆에 것이. 그럼 뒤에 걸 끌어주든가. 이게 뭐예요? 서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 전문 분야 쪽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좀 보고할게요. 예를 들어 누기장 선생님이 강의를 갔는데 내년에는 다른 걸로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자수장으로 바꿔본다든가 아니면 또 자수장에서 매듭장 선생님으로 바꿔본다든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좋죠. 이게 바로 실력과 능력이에요. 그게 갖춰진 연유의 서수입니다. 글자 수고 숫자 다는 능력. 여러분 나는 예를 들어 사어 실력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자꾸 언니 동생 이렇게 들이밀어 예와 악으로 그걸 우리는 불통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예와 악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인데 실력으로 맨날 들이미는 사람이 있어. 그걸 우리는 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의 철학과 가치에 맞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냐 아니면 쓰지 않느냐에 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저 6가지가 잘 맞아가는 동기분들이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잘 나가는 조직이 되려면 단결적으로 화합돼야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읍시다. 인사가 만사다. 시작. 인사가 많사다. 자, 그럼 악수합시다. 악수. 2명씩 악수. 우리 선생님 두 분하고 악수. 서로 인사하세요. 잘 인사합니다. 시작. 아까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어린 것들은 일어나서 인사하라고. 어디 어린 것들은 좀 딱딱 뛰고 앉아서 인사를
언제부터 우리 그거는 누가 더 어려요? 영감님하고 누가 더 어리냐고요? 둘 다 인물이 나가고 구별이 안 되네. 같이 살아요. 같이 늙어요. 잠자리를 하는 분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사가 만사다. 위의 것이 실력과 능력이라면 아래 부분은 예의범절이니까 저 두 개가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데 오면 김선미 선생님이 깍듯하게 그 다음에 엄한 소리 안 하고 오늘 교육이라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것은 금할까? 교육에 대한 그 질문을 정중하게 던지는 것. 저게 예의 발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추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뭔가 좀 변화를 하셔야 될 텐데요. 2판, 4판이 무슨 뜻입니까? 절에서 저쪽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두 분하고 고스톱을 쳤어요. 쓰리고 찬스에 광박에 피박에 흔들었어요. 판이 배판이 됐죠. 이럴 때는 함부로 골을 넣다가는 독박 써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고요 스톱이요. 고요 스톱이요. 언제 봤다고 둘 다 반말이 죽여버리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벌까요? 2판과 4판을 읽어야 되니까요. 4판이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 판단 시작. 상황 판단. 일명 내 꼬라지가 어떠냐를 보셔야 된다. 내 꼴이 어떠냐. 아따 어쩌다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지 모르겠다. 꼴. 두 분이 6개 패를 냈을 때 무엇을 먼저 냈는지 무엇을 위주로 가져가는지를 복기해보면 이번 판에 임하는 작전이 피방면하려고 하는지 숨겨진 히든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짐작 가능해요. 이걸 4판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뭔가 교수 강의를 나가실 때 내 성향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객관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나는 좀 재밌는 강의를 선호한다. 아니면 나는 지적인 강의를 선호한다. 그것도 여러분 성향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한 분은 골을 했고 한 분은 스톱을 했는데 누가 구라치고 있는지를 빨리 체크해야 돼요. 여기에 보는 눈, 하는 말, 행동 자세를 보면 대충 짐작 가능하다. 이걸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시대의 흐름 시작. 시대의 흐름.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변화해야죠. 예를 들어 통영 5강대 탈춤인데요. 이것이 과연 전승,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시대에 이것이 어떻게 접목돼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이에요. 제가 남원의 신관사또 부임 행사를 갔는데 16년 동안 470회 거리 공연 일명 마당극입니다. 그런데 그 공연은 시민 90명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돼요. 근데 강의를 할 때 제가 가지고 되게 많이 화를 낸 것 같아요. 왜요? 한 번만 같이 욕해볼까요? 전라도는 욕 잘할게. 욕합시다잉. 응? 시발놈의 새끼들 시작. 새끼들. 남원 시에서 욕한 거예요. 이놈 새끼들이 부려먹을 때는 그렇게 부려먹고 남원을 남원을 대표하는 대표 컨텐츠라고 그렇게 띄워놓고 16년 동안 연습장 하나 안 만들어줘. 와우.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욕 시원하게 해주고 왔어. 그랬더니 공무원들 오지 말래 앞으로. 공연단은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공연이 좋냐면 퓨전 사극. 마당극이 한때 김성녀 씨나 윤문식 씨 한참 유행일 때 대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사그라져 있는 상태인데 거의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연습장 하나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공연비 찌꼬리만 주면서 외부 공연을 또 못 나가게 제어하는 거. 이게 예술가 집단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죠.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시대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예를 들어 요즘 만약에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하는 말입니다. 선자장을 가르친다. 아이들이 하고 싶을까요? 챗 GPT와 선자장 뭘 할까요? 얼른 말해. 챗 GPT를 배우고 싶어 할까요? 선자장 배우고 싶어 할까요? 누비장을 배우고 싶어 할까요? 챗 GPT 배우고 싶어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독보적인 기술이긴 하나 장인 정신이긴 하나
그것이 아이들에게 통용되는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너희들이 배웠을 때 너희들 창의력과 인성과 교육에 좋은지를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좋은 게 그건 따라합시다. 나나 좋겠지. 시작. 하나 좋겠지. 여러분만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전수자가 되고 이수자가 되고 나중에 무형문화재가 되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사람들이 많이 안 배우겠어요? 물론 힘든 것도 있겠죠. 열정페이 갖고는 바뀔 수가 없으니까. 순수 예술가 정신만으로는 여러분 것을 배우기에는 힘들어요. 먹고 살기에는 빠듯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배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극복해내려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제가 너무 세게 말했나요? 옳습니다. 인상질이 확 안 좋아져 버리네. 넘어갈게요. 신원서파입니다. 이제 여러분 무대에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 네 가지예요. 사람을 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부티나냐고 상티나냐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교육장에 올 때에는 시작. 교육장에 올 때 약간 약간 바람난 복장, 바람난 복장, 클럽 가는 복장 이렇게 와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갈 때 꾀전지하게 가요? 차려입고 가요? 차려입고 가요. 호텔이나 백화점 갈 때 차려입고 가요? 꾀전지하게 가요? 왜 차려입고 갑니까? 그냥 갔다가는 무시당하는 딱 이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올 때에도 이쪽 유산원이 아무리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한다 해도 여러분 행색이 남루하면 저분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자세가 아무래도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요게 신입니다. 책잡힐 복장이나 책잡힐 헤어 이런 걸로는 안 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CI라는 것은 나의 브랜드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에서 출발해요. 남자는 그나마 조금 괜찮습니다. 저처럼 잘생기거나 우리 저 선생님처럼 별로거나 해도 괜찮아요. 중도 오빠 화났어?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의 미진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성들은요 굉장히 그걸 따집니다. 일선 교육기관에서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스타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여러분 조금 신경 써 쓰셔야 된다. 두 번째가 언입니다. 여러분 제 말투 들어보시면 고양이 어디처럼 보입니까? 아 그래요? 생긴 것은 서울 깍쟁이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걸 보니까 저라도 깽깽이네. 북도겠습니까? 남도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세 보입니까? 내 목소리 톤 색깔 음색 음량 들어보면 이놈이 성격이 지랄 같다 순하다. 이걸 사육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가서 한 대 피워 오세요. 괜찮아요. 아니 저랑 좀 더 나가시던가 한 대 피워. 네. 근데 전라남도 사람이다라는 말 들으면 제 사상, 철학도 대충 짐작이 가능하죠. 하나는 서해, 정체성. 뭐 때문에 여기 오셨냐? 여러분 강사 평가하기 전에 목적에만 충실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나는 뭘 배우러 왔지? 그러면 여기 환경, 끝내는 시간, 교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이 판입니다. 짝꿍 얼굴 한번 봅시다. 두 명씩 얼굴 마주 보시고 인사하세요. 너가 아버지 뭐 하셨노? 시작. 네가 아버지 많어. 그렇지. 여기 서서 인사하라고. 어디서 서서. 네 아버지 농사 끊었다. 그래? 그래. 선생님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욕먹잖아. 나도 잊어버렸는데 네가 나빠 네가 그래서. 쌤 아버지. 짝꿍 얼굴 보시고 말하세요. 너가 아버지 뭐 하셨노? 시작.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제가 처음 올 때 누비장이다, 소목장이다, 매듭장이다, 동네 야주다 이런 말 듣는 순간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왜? 판, 노는 우리 나중에 우리가 그 존경하는 인간 문화재가 되실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완전 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로 서울말로 강의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봤어요. 근데 보이는 걸 보니까 우리 남도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사투리를 조금 많이 써도 괜찮겠다 싶어서 서울말 안 쓰고 사투리 쓰는 거예요. 괜찮아? 서울말로 할게요. 요게 판이에요. 괜히 지레짐작으로 여러분 제가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이 생각하는 건 이게 판이죠. 저는 서울 산 지 33년이 됐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요.
화순촌놈 새끼 출세했다고. 전남. 그게 뭐예요? 내가 사는 화순이 내 브랜드인 거예요. 여러분도 브랜드. 네, 요게 한의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전남.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것들이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감정은 행계자라고 표현합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이런 교육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봤는데요. 변화 좀 하실 거예요? 네.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변화할 거예요? 네. 혁신하실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오른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들이 귀인들입니다. 등 한번 투닥투닥 그러면서 말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왼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왼쪽에 계신 분 모가지로 확 잡아요. 그리고 말하세요. 너나 잘하라고. 너나 잘해야 제발 좀. 여러분 변화하신다고요?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한결같이 착한 남자만 있고 아니면 가끔은 나쁜 새끼가 있대요. 누가 좋으세요? 한결같이. 손 들어보면 압니다. 한결같이 나는 착한 남자가 좋더라. 나는 가끔은 나쁜 새끼가 좋더라. 내가 끝까지 손 든가 봐라 이 새끼야. 죽여불라니까 이쪽에. 나뭐 충청도 것들도 아니고 왜 그래. 이것이 뭔 내 인생에 뭔 큰 거라고. 전라도는 원래 이래 안 해요. 빨리빨리 후다닥 하지. 다시 빨리빨리 손 드세요. 한결같이 착한 남자가 좋아요. 가끔은 나쁜 새끼가 좋아요. 높이 들어봐요. 높이 안 쳐맞아봐서 그래. 안 쳐맞아봐서. 내 집에 있는 남편이 내 집에 있는 마누라가 봉급 300, 400 버느라고 9 to 5 평생 40년간을 내 울타리를 지켜주면서 돈을 따박따박 벌어오니까 흥분되고 설레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진짜 소중하고 중요하고 좋은 놈이 그놈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조금은 마음이 변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결같이 착한 남자가 좋다. 그래도 나는 가끔은 나쁜 새끼가 좋더라. 밥상머리가 날아가 봐야 합니다. 청년이 와서 머리땡이 잡을 때 아스. 예. 여러분이 변한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짝 얼굴 보세요. 다시 인사하세요. 개똥이나 변화갔다. 시작. 개똥이나. 다시 개똥이나 변화갔어. 시작. 개똥이나. 전라도말 하겠습니다. 나 개똥이나. 시작. 나 개똥이나 변하겠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변화하러 오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 교육은 특히 변화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변화시킬 생각도 없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매 한 가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쇠가 빠지게 살았습니다. 등골 빠지게 산 거 아닙니까? 여성분들은 더 심해요. 아까 얘기하겠죠. 새끼들한테 몰빵하고 가족한테 올인하고 조직에 충성했어. 무엇을 잘못했는지 꼭 이런 데만 오면 마이크 잡은 것들이 이것이 뭐 권력인 줄 알아. 완장만 두르면 그것이 뭐 권력인 줄 알아. 변화들 못 시켜서 환장질을 해.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교육을 가시면 특히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병하는 오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람들을 박사급으로 만들려고 그래. 전문가로 만들려고 그래. 따라합시다. 절대 안 된다. 시작. 그냥 단순 체험이고 누기장이 뭐대? 자비장이 뭐대? 이런 것도 있네. 신기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가갖고 따라합시다. 권력이 아님. 시작. 권력이. 그러면 어른 교육은 뭐냐? 어른 교육은 아이들은 성적표를 매겨서 사회화로 만든다면 여러분이 접하는 어른들의 교육은 요거예요. 사람이 나무에 기대서 자기 스스로에게 한 번은 생각하고 가게 하자. 내가 지금까지 일반인들을 접했는데 내 교수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을까? 한 번 정도는 느껴보고 가자는 말.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트레이너가 될 것인가? 시작. 트레이너가 될 것인가? 퍼실리테이터가 될 것인가? 퍼실리테이터가 될 것인가? 트레이너란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전수자예요. 내 기술을 그냥 가르쳐주면 끝나.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결국 우리가 뭐라 그래? 교수 집단이라고 그래요.
퍼실리. 내가 좀 이런 사실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크리에이트 하듯이. 근데 우리 여러분 저 같은 강사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물방울을 터뜨려서 느낌을 주게 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굳이 막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네. 두 번째 음격이 점이라는 한자예요. 여러분 연빨 서린 곳에 점집 많죠. 신년 운수보로 점집까지 할 때 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하늘의 뜻을 귀담아 듣는 놈을 불러서 입으로 말하게 하자. 이게 점이라는 한자예요. 저는 이런 강사 생활을 하기 전에는 혹시 국민일보라는 신문사 들어봤어요? 네. 거기에서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기자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근데 기자 생활은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딱 봐도 공부 잘해 보여요, 못해 보여요? 쉽다 이제 이 동네 참 쉬워. 겁나 잘해 보여요, 대충 잘해 보여요? 그렇죠. 겁나 잘했으니까 저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갔죠. 어디? 6시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어디 광주일보 같은 소리도 하고 자빠졌네. 나 다닐 때마다 똥통이었어. 나는 광주에서 제일 좋다는 조대부가 나왔거든. 고개 안 끄덕거렸으면 수업 끝낼 뻔했어요. 내가 성질나서. 저분이 조대부. 감사합니다. 거기서 공부 잘한 보통 한 50명 정도가 서울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놈은 서울로 가니까. 근데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래봤자 월급쟁이, 그래봤자 셀러리맨하고 옵니다. 기자도 셀러리맨인 거예요. 서울에 집 못 사요. 공부 죽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잘 살라고. 근데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 여행사를 했고요. 여기에 자료가 있나 모르겠네요. 네. 2004년도부터 저희가 이렇게 했네요. 3남매가 이색 집안이죠. 저희 공무원이었던 형과 영양사였던 누나와 기자였던 제가 만나서 한국 웃음치료연구소로 출발을 했어요. 와우. 왜 웃음이었을까요? 웃음과 관련 있는 집단인데 당시 제가 33살, 누나는 35, 형은 38살. 어리니까 저는 인문학이나 리더십 강의를 하고 싶어도 이런 데서 안 불러주죠. 미천이 너무 낮다고, 커리어가 너무 약하다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시작.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벼운 웃음부터 시작을 해서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커졌어요. 대한민국 45개 도시에 지구를 두고 프랜차이즈 교육 사업을 하고 전국에 5,000명의 강사를 양성을 했고, 와우.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웬만한 교육을 싹 다 잡아먹어버리는 기관이 된 겁니다. 거기에 제가 원장입니다. 이자 좀 괜찮네? 생긴 것에 비해서 꽤 괜찮네? 어째 성질내면서 말아요. 나는 그 좋은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잠깐만 우리 뒤에 분들 이리 와보실래요? 뛰어오세요. 요 두 분이 전라북도에서 민간 교육으로 가장 잘 나가는 강사님이십니다. 한번 1분씩 자기소개해볼게요. 1분만. 자, 반가 인사 한번 해요. 반가 입을 열어야죠. 네, 만나면 행복한 강사, 만나면 마음까지 춤추게 하는 강사 황균이 인사드립니다. 정말 한국 자격 인증 교육원을 만나서 정말 점프하는 멋진 강사로 전국을 누비면서 실버계의 여왕으로 멋지게 활동을 하고 있고 자격과정 익산에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보고 싶은 분 저를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스피치하면 저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스킬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은 너무 좋은데 내용이 부족해요. 이게 바로 컨텐츠와 재미를 섞어야 되는데 컨텐츠를 더 많이 줄 것이냐, 즉 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줄 것이냐, 아니면 동기부여를 줄 것이냐. 근데 동기부여를 줘도 본인을 철저하게 숨겼어요. 저는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저 같은 교육 담당을 만나면 이렇게 하면 혼나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처음 만난 분들끼리 스피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따라해보세요. 나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이걸 주는 것이 좋은 스피치예요. 재밌는 것보다 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로가 아는 분들이라면 굳이 다시 소개할 필요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더 뛰어난 시작. 동기부여. 예를 들어 이분은 우리 교육시장에 들어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억대 연봉을 벌어가는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생활과 강의에 제한을 받는 목사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정보를 다 감춰버리고 실버계 스타 강사 홍진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런 좋은 이분들이 훨씬 더 많은 동료를 줄 수 있음에도 나를 아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잠깐 교육이니까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익산에서 우리 연구소를 운영하신 분인데 가장 잘 나가는 강사입니다. 네, 다음. 요분은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 왔습니다. 얼른말.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렇죠. 젊은 날 함께하게 된 김주성 강사입니다. 저는 익산에서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자격증 과정, 치매 예방, 웃음 치료, 실버 체조, 실버 댄스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국자격인증교육원이라는 기관을 만나고 나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요. 시 전라북도에서 자격증 과정을 다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조정우 원장님을 만나서 크게 앞으로 지금도 성장해 있지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강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막 사진 찍고 그러니까 저분들이 누구다냐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저분들이 아마 지금 우리 황진희 선생님이 66년생이세요. 저분이 목사 사모님. 한번 봐주시오 이야기. 그리고 말 좀 해줘요. 젊어 보여요. 시작. 그런 사람들이 센스가 이렇게 없었고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니까요. 따라해요. 감성. 커뮤니케이션. 이게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능력. 얼른말 선생님 같은 경우는 76년생이세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박수 한번 해보내주세요.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자, 교육이란 이런 것이다. 드레스는 클래식하게 입을 때, 댄스는 지저분하게 주는 것이다. 무대에 올라오면 나에 대해서 좋은 것만 말하지 마시라. 여러분 저는 조태부고 나와서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나오고 국민일보에서 10년간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기자생활 하다가 강사로도 가장 잘 나가고 있고 제가 한 달이면 강의를 25번 이상 나갑니다. 저는 지금 오늘이 12월 29일인데 제가 11월 17일부터 나와서 아직까지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집에는 언제 들어갈까요? 12월 19일 날 제주도 일정이 끝나는 그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달 하고도 3일 동안 집에를 못 들어가면서 전국 8도에 강의 나가고 있고 내가 자랑하니까 기분 좋으세요? 따라합시다. 재수 없는 새끼. 시작.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픈 이야기, 정말 쪽팔린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딱 강의 끝나고 나갈 때 이 중에 반드시 3명 정도는요 가방 속에 딱 짱방어놓은 귤 3개 딱 넣어서 생각하면서 이거 드시면서 가시면 돼요. 그것이 훨씬 더 뽑아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는 이야기 해가지고 동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오는 순간 나의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드레스는 클래식하게 입어도 댄스는 지저분하게 여러분이 무대에서는 모든 걸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았죠? 자, 물은 몇 도가 제일 맛있을까요? 물.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걸 고민을 해. 잠깐 마음 풀자고 하는 거예요.
교재 투적거리지 말라고 안 나온다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하냐. 이런 거까지 다 하면 150장 프린트 해야 된다고. 150장 요거 한 권이 한 권. 아, 딱 앞에서 깝깝한 것들 안 잡고 앞에 깝깝한 것들하고 중간에 대답 안 하고 그만 마셔. 커피는 옆에 오면 무엇을 대답했다고 못 말한다고 커피를 마신다요.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재는 아까 말했던 그게 센스라고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기관과 강사가 알아요. 제일 깜깜한 사람들이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자수하는 거 해갖고 페이지부터 딱 넣어버리면 한 막 500페이지 된다고 해보세요. 그거 자료 보는 사람은 그거 보내줘 버립니다. 이런 깜깜한 사람을 내가 강사로 써야 돼?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넣어줘. 그리고 이런 걸 넣어줘 버리면 강의의 맛이 확 떨어지죠. PPT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인 것들은 절대 안 넣어요. 강사들이. 이해되세요? 그리고 강사들이 자료도 절대 안 줘요. 자기 지적재산권이라고. 근데 나는 깔아놓고 간대잖아요. 왜요? 안 보니까. 준다고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준다고 하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뭔가 액션 한 번만 해주라. 그럼 내가 쉬는 시간 드릴게. 커피는 몇 도를 마실까요? 커피는 80도 정도가 마실대요. 사람은 몇 도일 때 가장 편안할까요? 몇 도? 그냥 생각 말해. 몇 도? 진짜로? 태도가 좋아야지. 무슨 몇 도다요? 자, 요거 맞추면 수업 끝낼 겁니다. 수업 끝냅니다. 도마뱀은 파충류, 고래는 포유류. 연습 문제였어. 연습 문제. 하마터면 수업 끝날 뻔했잖아. 여기 진짜 문제야. 오징어는 갑각류. 갑각류, 연체류, 두 종류 뭐예요? 두 종류. 어? 두 종류. 두 종류? 목소리가 왜 그래? 그 종류가 뭐야? 쫄았어요. 오늘 이렇게 센스 없는 분들하고 강의하니까 6시까지 하란 말이 많네요. 그럼 이것 맞추면 제가 좀 감안하죠.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 어류 1등이 뭐예요? 갈치예요? 고등어예요? 굴비예요? 뭐예요? 오징어. 내가 지금 보면서 물어보잖아요. 아, 나 깜깜한 물어. 갈치요, 갈치. 고등어 안 나온 것만도 천만 다행으로 하시오. 첫사랑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점심 먹자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만큼은 찌질해 보이고 짜잔해 보이는 거 싫어. 내 첫사랑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그래서 좀 있어 보이고 싶다는 것이 마음이에요. 밥 먹지? 오빠, 나는 고등어 점심 먹을래. 왜 초면 아니 또 고등어? 고등어는 없었을 때 먹었던 생선의 대명사. 이제는 있잖아요. 그래서 1등 자리에 뭐가 들어가? 여기 들어가.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왜 오징어가 1등이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씹어서? 아무데나 피어. 나는 말 안 해도 아름다운 것도 괜찮네. 무엇을 씹냐고. 두 분은 앞에서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 늦게 왔으면 대답이라도 잘하세. 늦게 와서 앞에 다닌 거잖아. 원래 교육을 열정적으로 받으려고 앞에 앉으신 거예요? 보통 모든 교육은 앞에 앉는 것들은 늦게 와서 하는 건데 보통 빨리 온 사람들이 뒤에 앉거든요. 저렇게? 아, 그러세요. 왜 오징어가 1등이냐?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죽으면 시작. 내 남편 냉장고에 뭐 채워놓고 가지? 내 아들 집에 갈 때 길게 먹고 오랫동안 변질 안 되는 음식 뭐지? 이거예요. 이걸 HMR, 홈 가정 간편식 요리다. 다양한 방식으로 회도 먹을 수 있고 반찬도 할 수 있고 다양하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너도 곧 늙어야. 시작. 늙어야. 곧 늙어야. 늙으면 여러분 늙어야 뭐라고? 누군가 하나는 돌아가시겠죠. 1인 가구가 우리나라는 3쌍 중에 한 쌍이에요. 33%가 1인 가구예요.
1인과 2인을 합하면요 58%예요. 2인 가구는 누구 계세요? 그나마 이혼하지 않는 부부예요. 자식들이 안 모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100% 고립가구가 돼요. 혼자 사는 가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더 환장할 일은 5명 중에 1명은 고독사를 당해요. 고독사 당하면 평균 며칠 만에 발견된 줄 아세요? 한 달. 평균 21일 걸려요. 여름에 죽지 마세요. 구더기 다 피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뜨는 거예요. 오지금 이런 게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파 와닿죠? 먹는 거에서도 이렇게 1등이 바뀌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징어가 1등인 세상. 이게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보고 잠깐 쉴 건데요. 한 문제 이상은 맞추라십니다. 잘 보시고 눈 깜짝해서 지나가니까 갑니다. 헐! 삼성. 연습 문제는 누구나 잘 맞춰요. 아, 대단한 연습 문제에 대한 투어리. 이것이 뭐 별거라고 집중력을 이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강의는 안 듣고 이거 하니까 전부 눈을 꿰뚫어 보는데 연습 문제의 이유걸 잘 맞춰야 돼요. 갑니다. 헐! 여기까지입니다. 본 문제 들어갑니다. 헐! 선생님, 쉬어. 야, 선생님 그만 맞춰요. 그만 맞춰도 돼. 나만 다른 분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담배 피우는데 시력을 시간이. 자, 갑니다. 헐! 지나갔어. 지나갔다고. 무엇을 나한테 자꾸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세요? 집에 가서 그분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나한테 해달라고 하냐고. 지나갔다고. 다시 보여줘요? 보여줘 그러네. 자, 갑니다. 업! 그렇죠. 요건 바로 보이죠? 자, 하나 더. 업! 벤츠는 아니요. 벤츠는 아니요. 추측으로 맞추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 더. 헐! 에? 네, 그렇죠. 안 보여? 읽어보세요. 시작. 운탕, 냉탕, 탕수육, 원탕, 찹쌀떡. 찰떡. 뭐 여기가 충청도 서산 혹시 충청도에서 오신 분? 뭐 이렇게 늘어 터져요? 빨리빨리 읽어 빨리빨리 시작. 운탕, 냉탕, 탕수육, 원탕, 찹쌀떡인데요. 성질 부리지 말고 성깔 드러내지 말고 읽으시라고요. 센스 있게 시작. 운탕, 냉탕. 딱 가까운 양반들만. 온탕, 냉탕탕, 수육, 여러분 원탕. 하얀 도화지에 까만색 글씨, 까만색 글씨에 빨간색. 여러분이 뭔가 가르칠 때 핵심 포인트만 탁탁 던져주는 센스가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 뭔가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 할 때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가르치는 것이 정석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집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강의의 묘미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핵심만 보시라고. 빨간색이 힘 좀 보라고. 온탕, 냉탕, 탕수육, 막탕, 찹떡. 근데 또 이렇게 읽어. 시작! 온탕, 냉탕, 탕수육, 찹쌀떡. 리듬이 생기잖아. 운율이 생기잖아. 박자감이 생기잖아. 이걸 보고 우리가 센스. 박수 한 번만 쳐볼게요. 빨간 글씨에 박수. 시작! 스스로 웃음이 나오죠? 봐봐. 온탕, 냉탕, 탕수육, 막탕, 찹쌀떡, 빈대떡. 이렇게 친다고. 시작! 아까 온탕, 냉탕, 탕수육. 봐봐. 온탕, 냉탕, 탕수육. 이게 아니고 온탕, 냉탕, 탕수육. 시작! 아이! 온탕이 아니고 온탕, 온탕. 시작! 요 앞에 두 줄 초격차를 보여주세요. 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냐?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냐? 격차가 없습니다. 저것이 나랑 비슷한 것 이봐? 네가 인간문화재 된다고? 시기 질투하죠. 격차를 확 벌려버려야 돼. 그걸 초격차라고 그래.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실력. 앞에 두 줄은 그걸 보여주세요. 저 뒤에 분들한테. 어떻게 치냐? 빨간색을 읽지 마. 안 읽고 박수로 치는 거야. 보세요. 온, 링, 수육마, 찹쌀, 빈대 이렇게 치는 거야. 알았죠? 도전, 시작! 지금 뒤에 분들은 엄청나게 비웃음이 막 들려? 국립유산원 가가지고 뭐 교수법 배운다고 저것들이 뭐 별거나 있겠어? 괜찮아. 지금 딱 뒤에서 그런 형국이야. 가고 고생이나 할 때에 강사들이 겁나 못하고 들어와 그러나 이 생각한다. 다시 한 번만 더 기회 드립니다. 저 지금 뒷분들한테 비웃음 당하면 안 돼요. 시작! 못 참겠어. 뒤에 해봐. 뒤에가 해봐. 뒤에 준비. 시작. 넘어가. 그래서 여러분 잠깐 봤는데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교육장 환경을 빨리 보셔야 돼요. 교육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저는 실은 이런 형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디귿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팀을 짜서 요 정도 쓰면 3팀 정도. 팀을 짤 때는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 8명씩 하면 한 3팀 정도 나오죠. 너무 작으면 또 낯서니까 적어도 7명 이상이면 환경을 강사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일자로 쭉 놔두면 여러분 이게 조금 루즈한 교육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을 하려고 하면 자리 배치를 다시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교육생 파악이에요. 아까 우리가 간 본다고 했잖아요. 오늘 강의할 때 누가 가장 대답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냐면 우리 최 선생님하고 우리 흰머리 어르신 같은 흰머리인데 뒤에 누나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제일 오늘 대답 안 하는 것들이 입을 한 번도 안 열고 가는 것들이에요. 두 분은. 오늘 목표가 그거잖아요. 내가 대답한가 봐라.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죽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병졸은 피 흘려서 죽고 장수는 피 말라 죽는 거죠. 녹두꽃에서 전봉준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백이강한테. 장군은 속도 안 상합니까? 전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녹두 장군이 그런 말이에요. 모르고 가만히 있어라 이놈아. 병졸들은 피 흘려서 죽는 것이고 장수는 피가 말라서 죽는 것이여. 그것이 전쟁이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고 막 여러분은 믿지만 저는 여러분 호응이 없으면 피가 말라요. 제발 피 말리지 않게 한 번만 입을 열어서 네 시작. 네. 이쪽은 지금 애매해. 이쪽은 애매해. 막 수시로 가끔 성질내는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생을 빨리 파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에고그램 하는 거고 그래서 성격 분석하는 거예요. 성격 분석 뭐더라고요 교수들이. 나한테 우호적인 세력이 누구인가? 나한테 약간 비호감이 누가 있는가? 내가 이분에게 질문 던졌을 때 상처 안 받을 분이 누군가? 예를 들어 지금 외면상으로만 보면 거의 수컷화 된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어떤 이야기도 화를 안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두 분한테 조금만 뭔가 잘못 던지면 이 두 분은 바로 슬픈지. 강사가 비속어 음담 패스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는 것이 강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사들이 무대에 설 때도요. 제가 왜 이쪽으로 잘 안 가는 줄 아세요? 대답을 안 할게. 아니 내가 볼 때는 주도적이지 않아. 막 보이지 않는 말이에요. 여기처럼 막 환호성을 질러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들 열심히 한다고 하죠. 물론 선생님은 예외예요. 선생님 이쪽으로 왔으면 더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원래 강사들은 PPT가 있으면 여기서 불편해요. 왜?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들은 보통 이쪽에 가는 겁니다. 백화점에 갈 때 우리가 쇼핑할 때도 왼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왼쪽.
또 몰라 그러? 왼쪽으로 도냐고 마트 같은 거 하면 왼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돈다. 그냥 마음대로 돈다. 가지 말라니. 가지 말라고. 오른쪽으로 안 돌지. 400m 계주를 해도 왼쪽으로 돌죠. 이렇게 돌지. 이렇게. 왜? 여기다 잡고 있잖아. 오른손 제비가 많으니까 동선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왜? 왼손으로 자꾸 카트 운전하면서 물건 짓기 좋으라고. 많이 집으라고. 왼손은 낯서니까. 너무 더러운 이야기지만 일 보고 뭔 손으로 닦아요? 이상하잖아? 오른손이 더 익숙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물건 집으라고 동선도 그렇죠. 그럼 제가 원래는 이쪽에서 강의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화관에 가서도 왼쪽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보통 자막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서 보면서 봐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자막밖에 안 보고 그림 안 보이고. 그런 원리인데 왜 제가 이쪽으로 안 와서 강의를 하고 여기서 강의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여기가 더 호응이 좋아 지금. 이쪽이. 여러분 무대에 올라가서 강사가 서야 될 위치는 호응이 좋은 쪽입니까? 호응이 안 좋은 쪽에 가서 이분들까지 살려내야 됩니까? 좋은 쪽에 가야 된다. 안 좋은 쪽에 가서 살려내야 된다. 낙하지 죽어버려. 낙하지. 알겠는가 누나? 낙하지 죽어버렸다고 가면. 그래서 강의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한테 반응이 좋고 눈을 왜? 여기는 그래도 봐봐. 눈을 여기는 책을 보잖아. 이것들은 이게 호응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내 눈에서 사라져주면 안 되겠어? 네, 그러니까 강사가 호응이 좋은 쪽에서 60% 70% 소지하고 그리고 가끔씩 이쪽에 와서 부분도 달려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요게 강사가 지지 않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한테만 질문 던져도 충분합니다. 굳이 나에게 호응이 없거나 표정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질문 던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이해됐어요? 말 나온 김에 무대에서 자세는요. 제가 눈을 마주볼 때 사람을 볼 때 정확히 눈을 보죠. 부끄럽다고 해서 왜? 나도 안 피하네. 나도 안 피해. 이렇게 눈을 마주봐야 돼요. 근데 내가 부끄럽다고 해서 여기를 보고 두 분이 예를 들어 대답 안 하면서 내가 부끄럽다고 해서 가운데를 보고 있으면 청중이 금방 알아요. 볼 때는 눈을 근데 볼 때 자주 그렇게 하면은 대학교에서 연설하는 거잖아. 100만 청년학도의 가슴이 막 이렇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고 눈을 고개를 들어 보고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습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이크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마세요. 네. 이건 임재범이가 부를 때 하는 방식이에요. 항상 마이크는 3분의 1만. 그 다음에 무대에서 요즘에는 손 넣고 하는 것도 뭐 용서됩니다. 요즘에는 다. MZ 세대 오면서. 근데 너무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러다가는 스티브 잡스처럼 죽는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허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말고 딱 여기서 한 5분 정도 하다가 이쪽에서 한 5분 정도 하고 이래야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따라합시다. 송신난다 이놈아. 시작. 송신한다. 뭐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표준말로 해드릴게요. 정신 빠진다 이놈아 이 말이에요. 선생님은 임실 양반처럼 생겨가지고 못 알아듣겠어요.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전라도만 뭐 아니요? 그래? 파악이 안 됐구만. 파악이 안 돼. 빨리나 오고 나서 말하는다. 자 보세요. 왔다 나 저놈한테 두 방을 먹었네 오늘. 왜 이렇게 웃음소리가 넘쳐난 줄 아세요? 제가 기법을 그렇게 쓰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유머 기법 하나도 안 썼어요. 시중에 나오는 유머, 재밌는 이야기 하나도 안 했다고요. 근데 방금 우리 선생님이 탁 던질 때 아까 우리 누나가 맨날 성질내지 말고 누나 기침했어. 담배 피지 말고 했더니 빵빵 터지잖아요. 따라합시다. 관심. 유심히 보세요. 그걸 관찰이라고 그래. 청중들을 쭉 관찰해 보면
내가 유머를 던지는 포인트, 대상이 나와요.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이분들의 습성, 태도, 자세, 말하는 꼰세.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양반이세요. 김중배하고는 달라. 심순애. 난 항상 빵떡 모자 보면 김중배처럼 보여. 그러니까 우리 중배 오빠는 진지한 면이 있으면 저 양반은 말도 없이 가벼워. 파악이 안 되구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청중 속에서 재밌는 소스를 뽑아내면 그분들이 관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원 선생님이 농처럼 탁 던졌지만 제가 그걸 받아주잖아요. 그게 강사의 소통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뭔가 아까 탁 던졌는데 내가 그 말을 씹어보세요. 신정도 안 해보세요. 이분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에요. 내가 뭔 말해도 저 새끼가 안 듣구만. 이제 대답 안 해볼래? 그럼 선생님 어떡하세요? 전혀. 누나는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 있어서 더 전염이 돼야 바이러스균들이 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제가 보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애드립을 칠 수 있다. 그건 강의할 때 제일 좋은 유머 소스예요. 여러분이 레크나 스팟이나 아이스 브레이크를 뵐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잘한다면. 이해됐습니까? 네. 두 분 혹시 기분 나쁜가? 이제 그만 조질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유머를 쓰는 방식이고 청중들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항상 예를 들어 우리 제일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앉아서 저게 유머가 나오면 서서까지 나오면 선생님은 무조건 무대의 체질이죠. 앉아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개 잡놈들 시작. 개 잡놈들은 앉아서도 잘 웃겨요. 근데 강사는 서서 웃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크를 줬을 때 예를 들어 선생님들에게 어떤 말이 오다 탁탁탁 그걸 받아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좋은 방법. 더 이상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대답 빨빨 해야 앞에 앉아도 지금 차이가 나잖아. 까마귀 입은 것들은 다 마음이 알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교육생들은 빨리 파악하고 내가 누구에게 농을 많이 던질지 아니면 누구를 주축으로 삼아서 강의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잠깐 보시면 우리 같은 근데 우리 선생님은 훨씬 좀 더 유쾌해. 교육상으로만 보면 우리 선생님은 훨씬 진지하셔. 근데 이분은 멋있게 또 별뿐인데 지금 안 나서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말로 풀어주는 분이고 이분은 눈으로 풀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질문을 던지면 우리 선생님보다 이쪽 선생님한테 질문을 더 많이 던지게 된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강의하는 기법들이고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 예를 들어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수컷 세 분 딱 앉아있잖아요. 저 뒤에 한번 봐보세요. 여 선생님은 딱 학교 체육 선생님처럼 들려요. 딱 선생님 스타일이야. 여기는요. 하여튼 뛰었어? 나도 가슴이 뛰었네. 아니 가면서 손이 딱 만지고 난 하는 게 뛰는데 왜 이거 혼자 지랄을 하고 날 아니 왜 손이 쑤셨는데 농담입니다만 우리 뒤에 선생님은 딱 봐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청중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내가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그 다음에 요거 빨간색 읽어보세요. 시작. 원래 여기도 제가 지금 여기서 안 합니다. 강의를. 여기서 강의하는 순간 청중들하고 호흡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기 앞에서 하죠. 보통. 선생님 한번 손 한번 펼쳐보실래요? 손이 아이고 다 뻗으라고 손을 길게 뻗으라고 길게 손이 요거가 넘어. 얘도 요 정도. 내가 말을 해도 침이 앞에서 떨어질 정도. 여기는 다가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건 뭐가 되냐면 연설이 돼. 연설이. 소통 강의가 아니고. 항상 강사는 앞쪽으로 오셔서 강의하셔라. 예를 들어 이 책상에 놓고 뒤로 여러분이 가. 보통 교육장 가면 다 뒤에 앉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앞으로 오세요. 이건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 와. 앞으로 오라고 해도. 어차피 뒤에 앉으려고 작정하고 저 뒤에 앉아있잖아. 지금 저기요. 근데 저분들이 안 오면 따라해요. 내가 가면 되지. 시작. 내가 예를 들어 저분들이 앞자리다. 그럼 내가 여기까지 오면 돼.
여기서 강의하도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여기 놓고 여기서부터 첫 시작이 나면 앞쪽에 다 비어 있다면 화면 보이는 거 지장 없잖아요. 아, 딱 앞에서 본 케이크. 딱 선생님하고 더 닮았네. 저기처럼 뭐가 한번 쳐보시오. 멘트는. 그 제비처럼 생겼네. 그런데 무슨 뭐만 이게 제 말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항상 청중 가까이 다가와서 강의하는 습관이 들어라.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빔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지만 저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교육장 가면 보통 2m 높이잖아요. 나오면 제가 있으면 여기 화면이 막 나와요. 따라합시다. 타투 했냐? 시작. 타투했냐? 여기에 비치면서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 맞아요. 피해서 하라 이 말은 피해서. 이거 비치는 거 계속 하면 청중들이 불편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 저거 프로구만 생 초짜구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빨리 비켜서 하는 거. 이해됐죠? 하나만 더 보고. 그래서 체적의 상태를 통해서 체적의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셔라. 그 다음 제가 지금 몇 개의 스파이스나 이걸 써서 분위기를 조금 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옆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고 또 그런 것들은 좀 썰렁해지니까 다시 옆 사람 보고 잘 부탁합니다. 시작. 잘 부탁합니다. 아야 일어나서 하라고야. 어떤 것들은 항상 벌써 이거는 너 때문에 계속 욕 먹잖아. 게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계속 그랬지만 유머라는 거 이런 것들은 청중을 빨리 파악한 다음에 청중 속에서 끄집어내는 훈련을 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제 외부 강연보다는 이걸 사사받으러 온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유머를 쓰시면 좋습니다. 저는 보면 좀 기분이 나쁘죠. 제 유머를 들으면. 아무래도 불쾌할 수도 있고. 제가 직업은 속일 수 없다고 기자라서 그런지 조금 냉한 유머들을 많이 씁니다. 차가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듣고 불쾌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저러나 그냥 가는 겁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따뜻한 따뜻한 칭찬 위주. 칭찬 위주. 옆 사람 얼굴 보고 칭찬해 줍시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계속 봐도 밥맛이네. 맛이네. 이런 것들이 차가운 유머야. 다시 얼굴 보고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자세히 봐도 자세히 봐도 너무 이쁘세요. 주세요. 거짓말인 거 알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오프닝으로 해야 될 게 뭐 있는지 마포 형성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놈이 신뢰가 가는가, 들을만 하겠는가, 들을 것은 있겠는가, 강사 잘 불렀는가 못 불렀는가로 이미 다 판단이 서죠. 이게 마포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가 빨리 청중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좀 길게 왔지만 자기 소개까지, 내 소개까지 한 5분이면 오거든요. 그 시간에 다 파악하는 거예요. 질문 몇 가지 던져보면 말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던졌을 때 푸티나요, 산티나요 했을 때 몇 명이 딱 대답하는 것만 들어도 아 오늘 이 조직은 재밌는 강의를 요구하는구나, 아니면 지적인 강의를 요구하는구나, 동적으로 해야겠구나, 정적으로 해야겠구나 다 나와요. 누가 내 편인지 아닌지 또 다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교육의 전체 목표. 여러분 웃긴다고 해서 그냥 막 웃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 저기 제일 위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온 게 있죠. 의미 없는 스팟. 저건 쥐약입니다. 오히려 강의를 흔들 뿐이에요. 항상 스팟이나 네크를 썼으면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 의미가 교육과 연계된 의미면 더 좋은 거예요. 알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저 시계로 2시 반부터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쉬겠습니다. 그리고 USB가 있는 분들은 혹시 USB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 아, 저때 카톡방으로 아마 아 손님들 그래요? 주시면 될 것 그럼 같은데. 그렇게 가져가십시오. 네. 1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